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이게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 무죄는 공동전범으로 뒤집혔잖아요. 이거는 깔끔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결론적으로 공동정보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앞에는 되게 깔끔하다. 특히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포괄일제. 김건희가 직접 한 게 아니어도 공범들이 한 기간까지 산입해야 된다. 이거 우리 주장창 이해한 건데 깔끔하게 다 정리됐어요. 중도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함께 저지른 나머지 그치. 부분도 전부 같은 범죄 행위 안에 그 들어간다. 전체가 하나의 주가 조작이므로 그래서 공동전범 아주 깔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 1심에서는 첫 번째 샤넬은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여기서도 전부 유죄. 포괄. 여기도 깔끔해요. 앞으로도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 폰으로 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뇌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면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만 해도 수수금품이 억대가 넘어요. 그러면 3년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주가 조작에서 특검이 부당이익 8억 몇 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거야. 이익을. 특별검사 측은 8억 1,144만 3,596원을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세조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의 가중구성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조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얼마 못 벌어서 시장 교란이 없어. 그래서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형량이 4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앞에는 이대로 가면 이거 10년 나오겠는데? 그럴 느낌이었는데 형량을 어느 선에 딱 정해놓고 그 아래까지는 제대로 따지고 그 위로 올라갈 혐의는 싸게 끊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다른 공범들의 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다른 공범들은 집행유예 형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당시에 공범들이 집행유예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에서는 철저하게 김건희를 보호하면서 자기들이 최대한 싸게 먹은 거죠. 집행유예로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랬는데 그 잣대를 같이 들여다본다는 거는 그때 싸게 끊어준 거를 또 땡겨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래요. 이게 2심 판결은 1심에서 정말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공격받았던 그 지점을 핀셋으로 찝어내면서 그 지점만 정확하게 수정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공범이고 요거 공소시효 안 지났어. 이렇게 다 핀셋으로 수정을 하면서도 김건희 봐주기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속된다. 이 판사들 이야기를 액면으로 그 판결문을 보면 법률가들은 수긍을 해요. 왜냐하면 공범들이 3년에 4년, 3년에 5년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가중처벌하기 어렵다. 이것도 액면만 보면 법률가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만 특별히 취급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지지 않니? 근데 앞에가 잘못됐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뒤에를 맞추는 게 법적 안정성인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계속해서 잘못된 채로 꿰고 가는 게 법적 안정성이냐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스스로 면피할 구석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단추가 잘못됐으면 첫 단추를 풀어서 제대로 채워야지. 아니 이게 말이 돼 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이 공감하는데 변호사들은 저렇게 말을 잘 못하거든.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공범이 받았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아니다. 그 얘기만 하면은요, 판례 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그때 형량이 너무 낮았다. 예. 제대로 선고한다 하고 바꿨어야지.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적 안정성 뒤에 재판부가 숨은 겁니다. 나만 봐준 거 아니야. 그거 원래 선례가 있어서 봐주는 거야. 남들 다 봐준다. 어떡하란 말이야. 난 고쳤어 분명히. 중간쯤 갈 때까지는 법률가들이라면 수긍할 정도로 따졌어. 하지만 싸게 끊어준 거야. 명태균 건이라는 관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완전 무죄로 했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
여론조사 윤석열, 김건희가 부탁한 게 아니고 명태균이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한 거야. 김건희는 정치를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죄. 길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말하는 게 요지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돈 받아올게 하고 유일한 직원이 강혜원 씨한테 명수에서 3억 6천짜리 받아서 서울로 비행기 타고 갔단 말이야. 그 명수에서도 남아있어. 비행기표도 확인됐고. 그러면 그 3억 6천을 왜 가져간 거야? 3,000개 샘플에서 굉장히 5,000개 구체적으로 샘플로 지원해요. 이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석열 쪽에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 해서 3월 거의 한 20일경에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을 받아올게. 그 내역서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억 6천 정도. 직접 만나러 간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를. 네, 만나러 간다 해서 서울로 명태균 간다 해서 네, 그 서류에 봉투를 넣어서 드렸거든요. 그 여론조사 비용 네.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김영선 공천 얘기가 나오잖아.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명태균이 뭐라고 했냐.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자기 선물이래. 아,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이도 촘촘히 있지만 딱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들끼리 떠들고 끝난 게 아니라 윤석열이 말하잖아. 윤석열이.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거 다 연결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통째로 없어요. 아, 이거 정치한 거 아니야,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가 부탁한 거 아니잖아. 명태균이 혼자 발표한 거야. 끝?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충분히 정치자금법 45조의 위반이에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명태균 그자가 자기 계획표대로 한 그냥 그거를 전달한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후보한테 돈을 내 계획표 날짜 스케줄을 딱딱 맞춰가지고 그것도 한 명한테만 주면 안 돼. 여러 명한테 딱 스케줄을 맞춰서 주면 이것도 무죄예요. 이 논리로 따지면은. 내 계획표대로 했으니까. 좋은 논리예요. 지방의 일개 업자예요. 직원 1명짜리 회사예요. 더군다나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회사 대표는 자기도 아니에요. 차명 대표야. 그 회사의 여론조사를 자기들 일방적으로 발표한 걸 갖다 줬다고 해서 그 공천 그래 내가 신경 써. 대통령이야. 내일 취임하는 사람이야. 이 전화 통화한 날이. 내일 취임하는데 내가 신경 썼다. 그거 이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그거 다시 공관위원장한테 말했어. 납득이 안 되잖아. 그 뒤에 김건희랑 통화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건희가 다시 전화하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잘 걱정하지 될 말라고. 거예요.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재판이나 김건희 재판에서 잘 부각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선거법 위반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이게 유죄 판결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연결되고 대선이 무효가 되고 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한 400억대를 토해내야 돼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명태균이 쭉 여론조사를 해줬던 국민의힘의 영남권에 있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다 다쳐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은요. 지금 이제 정상 궤도로 찾아가고 있는데 윤석열과 군장성들 싹 밀어내면 되지만 선거법 위반 재판,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와서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거 자체가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돈과 사람의 측면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치 세력이 괴멸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스스로 어떤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냥 뇌피셜입니다. 저도 뇌피셜이 형량은 정경심 교수에 맞추고 명태균 건은 김건희 씨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연결되니까 거기를 넘어가요. 아예 끊고 보이지 않는 선을 쳐놓고 시작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명태균 건도 그렇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가로수길 예화랑 선거사무소 이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명백하죠. 너무너무 명백해요. 유사기구 설치예요, 그냥. 유사기구 설치 굉장히 셉니다. 선본 외에 건물을 얻어서 다른 조직이 굴러갔다? 그럼 유사기구 설치잖아. 주로 그거 굉장히 때려잡으려고 세요. 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전화방 따로 설치하고 다른 사무실에서 하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됐지? 기소 자체가 안 된 걸로 전화. 네, 맞죠? 안 됐어요. 네.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뭐가 있다. 이러다가 씨 마른다, 씨 말라. 재판부가 국민의힘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왜냐면 앞에 법적 논리를 보잖아요. 능력 있는 판사들이에요. 네, 맞아요. 충분히 다 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멈춘 거예요, 어딘가에서. 하다 만 거예요. 그 하다 만선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당선 무효까지 안 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추정을 공장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는 거업한테 들었어요. 제가 뒤에서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고요? 1심 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네. 2심은 깔끔한 부분 되게 깔끔해요. 근데 뒤에 가면은 아니 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겠냐고 거업이 생각하니까 거업 고마워. 그래도 비법조인으로서 이번 판결 보고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전문가 함정이라는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어떤 함정에 자주 빠지냐면 디테일한 것에 막 빠지다 보면 상식에 벗어나 버려요. 더 문제는 상식에 벗어난 걸 다른 사람이 쉽게 아는데도 모르는 줄 알아요. 그렇지. 제가 학교에서 한 기획처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인사하고 돈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멀쩡한 상식적인 전문가 교수가 어느 순간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딱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관계에서 자기가 뭐 동창을 뽑으려고 한다든지 뭐 누구의 청탁을 받았든지 이럴 때 논리에서 어긋나 버려고요. 또 하나는 돈하고 관련돼 있을 때 그런 일을 벌려요. 이번 사건도 보면 앞에 건 멀쩡하게 판결하잖아요. 맨정신으로. 그럼 뒤에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을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는 사람관계. 아까 정당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돈과 어떤 관련이 있는 문제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상식에서 일탈해버리는 일들을 자주 합니다. 예. 돈까지 얘기하시면 저는 끊겠습니다. 돈은. 부총리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다는 그 분이 우리 은퇴하면 이 동네 살아야 되는데 이웃들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 강남에서 뭐 그런 얘기를 같이 사시는 분이 해서 태도가 그랬다라는 썰이 여의도에서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거업한테 들었어요. 네. 제가요? 저는 약간 다른 생각 들어요. 잘해줘. 지금 나랑 눈을 안 마주치는데? 김건희가 만들었다는 방탄 다다미방도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런 곳에 이제 왔다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벌금을 5천만 원을 때렸던데 김건희가 받은 그래프 목걸이가 6,300만 원이에요. 김건희한테 5천만 원 돈도 아니지.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서 8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왜 나눠줘야 되냐고 막 투덜거렸잖아요. 자기 입을 얼마 벌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간정이 안 된대. 뭔가가 밝혀지면 안 되는 걸 김건희 씨가 들고 있진 않을까. 밝혀지면 안 되는 걸? 네. 더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판사의 약점을? 아니 뭐 예. 거의 편집 잘 해주겠지 뭐. 나 갈 때 혼자 안 간다. 이거 이상하다는 거 다들 알 텐데 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법적 안정성, 공범이 이미 집행유예다. 이거 굉장히 깔끔한 논리예요.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지키고자 하는 소위 법적 안정성은 이게 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했던 얘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